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불 속 건강 이야기 중 정자량, 정자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자량이 줄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혹시 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자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체액이라고 합니다. 이 체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모량이 너무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량이 너무 적어진 경우, 평소보다 양이 적어졌다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모량이 많아진 경우. 이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위나 성관계를 많이 해서 배출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 자위는 아무래도 파트너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성관계 빈도가 너무 많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관계도 열심히 하시고 혼자 자기 위로도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정액이라는 것은 한 번 소모가 되면 이 소모된 체액이 다시 생산이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충전이 되어야, 즉 새로운 정액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넉넉한 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샛길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내 남편이 누군가, 나 말고 누군가를 만나서 소중이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눈치를 챌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건강한 남편의 정액이 어느 날 양이 너무 작아졌을 때, 적을 때,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의 사정량을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하고 나서 여성이 샤워를 할 때 이때 흘러나오는 양을 보고 사실 짐작을 하게 되죠.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최근 들어서 야근이 잦고 외출도 잦고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아내가 남편 옆에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그래서 관계를 했는데 유독 그날 양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독 피곤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남성분들이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하실 때 이때 그 간격이 좁다면 정액의 양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들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내 남편의 딴짓을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그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 되겠죠. 재충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금욕이죠. 시간, 휴식을 충분히 갖는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무분별한 배출을 하지 않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는 경우, 이때는 정자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생산력이 떨어지는지 알아봐야만 하죠. 정액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자, 정랑액, 전립선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자는 3%, 정랑액은 70%, 전립선액이 약 25%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자 분명히 3%죠. 이 중에 95%는 정랑액과 전립선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액이 왜 이렇게 줄었지라고 표현할 때 결국 정랑액과 전립선액이 대부분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랑액과 전립선의 역할은 정자를 보호하고 또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이동 과정에서 정자에게 영양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자 양이 많으면 당연히 정랑이나 전립선액 같은 부수액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자가 넉넉하다면 정랑액과 전립선액도 그에 맞게 충분히 나와주어야 한다, 나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 정자량이 줄었을 때는 정락액이나 또는 전립선액이 줄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자량이 줄었을 때 이때는 정자를 생산하는 관련 기관 또
정랑액과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보아야 한답니다.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입니다. 호르몬이 발생해서 이 고환에서 성신경을 자극해 주어서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정자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고환을 자극하는 남성 호르몬 양이 줄었고 또 뇌하 수체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생산 호르몬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정자의 생산이 활발하지 않은 다른 경우, 첫 번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수면의 양이 너무 적거나 낮밤이 바뀌거나, 낮밤이 바뀌는 경우 꽤 있으시죠. 직장 생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잠을 깊이 푹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는 등등,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뇌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뇌가 활동을 하려면, 작용을 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뇌 쪽에는 양질의 지방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방, 단백질 등등 이런 요소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지방이라고 하면 사실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섭취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뇌에 필요한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화로 인한 경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갑자기 비만이 되는 경우. 갑자기 살이 찌게 되면 이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관계. 사정을 너무 안 하시는 것도 뇌하수체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적당히는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당이라는 단어가 참 이럴 때 보면 어려운 듯 또 쉽습니다. 그 외에 있습니다. 전립선이나 정랑이 붓고 염증이 생겼을 때 관련된 기관들이 붓거나 또는 상처로 인해서 소소한 손상이 오게 되었을 때 이때는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내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자 양이 줄어드는 경우, 이 경우는 정자의 소모가 너무 많거나 생산량이 너무 줄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2-3번씩 해도 다음날 팔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젊을 때와 같은 빈도로 즐길 수는 없는 것이겠죠. 결국 소모 자체가 많아지면 생산량이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정자량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실 때 소모량이 많았다면 어느 기간 동안 금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현저하게 그 기능이 약화된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도 좀 뭔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한 이불 속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